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랜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채권금리와 환율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뭐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2월 달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던 가정들이 많이 깨졌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사실 요즘 그 PCE 지표, 네. 그다음에 이제 CPI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네. 우리 파월 의장님이 네. 좀 면목이 없게 됐어요. 그쵸, 네. 뭐 디스인플레이션 이 말 했다가 요즘 네. 망신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네. 그로 인해서 또 주가도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일단은 최근 시장에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노 랜딩.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달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금리도 많이 올랐고 달러도 많이 올랐는데 주식시장은 코스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470, 50 다시 회복을 했죠. 그렇죠. 그런 기대들을 본다면은 아마 노랜딩 경기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물가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림만 한번 보여주시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경착륙이다, 큰일 났다라고 했던 게 올해 들어서 연착륙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로 1월달에 급반등을 했죠. 근데 이 금리 인하 기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는데, 근데 여기에 노랜딩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막아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던 이유는 가장 컸던 게 고용지표, 그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노랜딩, 경기가 괜찮은데 물가를 잡겠다라는 기대는 통화정책 이슈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지표와 서비스 경기가 되게 좋아서 경기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CPI 같은 경우는 요 회색선이 서비스 물가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해줬던 게 요 파란색 재화 물가거든요. 이게 쫙 떨어졌다가 최근 경기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게 더 많이 안 빠지는 거죠. 그 결과 CPI는 전월 대비 하락폭이 둔화되고 PCE는 올라갔고 그 그림이 왜 나오냐면은 경기가 괜찮으면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자, 그럼 뭐가 들어오느냐?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부담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긴축이 더 강해지니까. 네. 그럼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기대감 했다가 또 경기가 좋아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좋은 그림이라기보다 노랜딩에 대한 기대가 좋은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불안 심리를 통화정책 변수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CPI도 보시는 바와 같이 0.3%씩 0.5, 0.6, 0.6 떨어졌다가 코어도 0.3씩 떨어지다가 0.1씩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가파른 하락세가 전개될 때는 이 속도대로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 2%대까지 금방 갈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를 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여기에 제동이 걸려서 이게 플랫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2%대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걱정을 했던 거고, 여기에 결정타가 됐던 거는 PC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변화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기분 나쁜 징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와 물가가 있어서 경기 성장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여전히 수요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경기가 괜찮다면 물가가 안 내려갈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들 중에 하나는 통화정책 변수거든요. 요 그림 보시면은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봤더니 원래는 이게 9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5bp 금리 인상이. 근데 지금 69%입니다. 왜냐하면 50bp 확률이 올라갔고, 그리고 5월 FOMC를 보면은 2월 FOMC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 58.9%였습니다. 거의 그냥 금리 동결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0으로 수렴했고 30%에 불과했던 25bp 금리 인상률이 64%, 0이었던 50bp가 33%.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6월 달까지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 결과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의 컨센은 3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5월 달이든 6월 달이든 한 번 정도 하고 4.9, 5% 밑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텐데 지금 그리고 5%, 4.9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24년 1월까지는 75bp 3번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상단이 7월이나 9월쯤 5.4%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3번에서 굉장히 많이 축소된 거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리고 채권 금리와 환율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만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게 채권입니다. 채권. 10년물은 올해 저점 대비 58bp, 2년물은 77bp, 3개월물은 50bp. 3개월 물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 6월 달까지 보면은 단기채는 일정 부분 반영을 했고요. 네. 2년물은 고점이라고 한다면 9월 정도라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지금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컨센서스 폭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조금은 남아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채권 금리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자, 요 회색 선이 달러입니다. 달러도 올해 고점을 넘었습니다. 네. 채권 금리는 당연히 올해 고점을 넘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요 짙은 색이 지수, 글로벌 지수 저점인데요. 이게 절반 정도 되돌렸다가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즉 채권 금리는 일정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반영을 했고 달러도 일정 부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식 시장은 충분히 반영했는지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와 채권 금리 반등세가 조금 주춤하니까 또 반등하려고 하고 아직까지 상승임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2480 이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의 현재 주가 네.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차트 기술적 분석상으로 상승에 대한 문도 열려 있고 하방에 대한 문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정확한 표현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의 힘이 점점점 커지는 건 맞아요.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 좀 긴 호흡으로 보는 차트는 맞는데 단기 차트를 보면은 좀 여기 2500선을 다이렉트로 돌파할까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리고 주간 차트상으로도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 상단에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상단이 굉장히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 조정 이후 시장이 움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따라서 지금 2480선, 2500선 근접할 때는 좀 조심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우리가 소위 노랜딩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왜냐하면 노랜딩 이거는 월가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했던 자극적인 맞습니다. 기사 신문 기사 때문에 있었죠. 네. 예, 이건 노랜딩은 이 우리 금융시장에 안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랜딩이란 발언을 전략 리포트에 썼던 사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거든요. 그분이 한 말을 전체를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 2월 경기 지표들이 너무 좋다. 그럼 상반기는 노랜딩일 것 같다. 근데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돼서 하반기는 하드랜딩이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 뒷부분을 빼보고 노랜딩이라는 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랜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와 물가, 특히 물가가 지금 2% 초반, 2%의 초반, 뭐 1% 후반이라면 물가도 조금씩 안정되면서 경기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물가가 4%, 5%, 6% 하는 상황에서 경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더 많이 진행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침체. 네, 보고 있는데 요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위에 그림 보시고 요 위에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2% 성장을 했던 미국이 0.8. 컨센서스가 올라온 건 맞습니다.
유로존도 마이너스였던 게 0.4, 영국 마이너스 0.9까지 갔던 게 마이너스 0.6, 독일도 마이너스 0.4였던 게 0. 즉 걱정했던 것보다 나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경기가 이제 턴에서 올라가는 그림이냐?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다시 분해해서 보면은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3분기, 4분기는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원래 이런 식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봤던 0%라고 본다면요. 0%라고 본다면 이렇게 급격히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그림들이 이렇게 조금 좀 지연되고 이 하락폭도 좀 완만해지는 시간은 지연되고 하락폭은 좀 완만해지는 그런 지연 효과가 있는 거지. 경기 성장, 여기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물가 변수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기 때문에 성장이 지속된다, 물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경기 하방 압력은 계속적으로 커지는 구간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노랜딩에 대한 것들이 뭐 경기의 성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반기는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다. 근데 이로 인한 부작용들은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 부작용이란 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그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7일, 8일 네.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네.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증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죠. 오늘 네. 저녁. 오늘 저녁이죠. 저녁에 그 증언을 좀 다들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데 네. 디스인플레이션 이거 그래도 난 디스인플레이션이야라고 할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될지 여기에 따라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요 그림 보여드린 게 2월 F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Q&A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왜냐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과도한 긴축을 걱정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얼마나 더 할 건가, 점도표 상으로 2번인데 할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고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우리 통화 정책이 결정돼도 나는 불편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관건은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연준 파월 의장이 보겠다는 그 데이터가 PC 지표하고 네. 고용 지표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표가 높게 나왔잖아. 맞습니다. PC가 네, 생각보다. PC가 너무 높게 나왔고 레벨 자체도 높고 지금 보면은 연준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 물가거든요. 그보다 2배가 높습니다. 이거를 잡으려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2월 FMC 2월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른 물가 하락세를 보면서 야 이렇게 떨어지면은 통화 정책이 시장의 기대대로 갈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면서 좀 뉘앙스를 내비쳤다면 이번 의회 발언에서는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디펜던트 2% 물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2월 FMC 발언보다는 좀 더 매파적인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는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더 하는 인플레이션 아마 디스인플레이션은 잘못했다라고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안 하니까. 근데 디스인플레이션 국면, 재화 서비스의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은 맞는데 서비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재화 물가의 등락에 따라서 물가 압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겠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반영을 했던 만큼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특히 이번 주말에는 또 고용지표가 발표될 그렇죠. 예정이거든요. 큰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금 전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여기를 뚫고 가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나왔던 지표들이 굉장히 불안정했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2월 달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었던 가정들이 많이 깨졌거든요. 유가도 올라왔고 중고차도 올라왔고 막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시장이 친화적이기보다는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꺾어놓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긴장감을 갖고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상황을 좀 두렵다기보다 좀 걱정스럽게 보는 분들 의견을 네. 들어보면 네.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낮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서비스 지표가 좋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인 것처럼 보이는 보이는데 것뿐이다. 네. 근데 그 서비스 지표를 또 들어가 보면은 카드빚이 증가하고 맞습니다. 그게 이게 부채로 일어나는 맞습니다. 빚으로 일어나는 어떤 버블 현상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버블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소비의 버블. 네네 그거 보면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로나19 직후에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재화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TV 사고 뭐 노트북 사고 태블릿 사고 막 샀죠. 폭발했는데 이때 서비스는 멈춰 있었죠. 사람들 이동을 제한하고 했기 때문에 재화 서비스는 폭발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수요는 멈춰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꺾이면서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서비스 수요가 그때부터 올라오고 재화 서비스는 꺾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불안한데 뭐 저는 부채 증가율이라든지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근데 위험한 수준이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버블로 해서 버블이 터지는 구간이냐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착시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경기가 둔화되곤 있는데 이 둔화되는 속도가 좀 완만해진 거지 경기가 다시 성장하는 사이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그림 보시면은 요 오른쪽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설비 가동률이에요. 이 제조업은 네, 설비 가동률은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생산은 떨어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생산은 떨어지고 있고 뭐 제조업 생산은 이미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가 그래도 괜찮다라고는 했지만 전년도의 변화를 보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를 감안해서 보면 거의 0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금액 데이터니까. 그래서 저는 선수단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올라온 서비스업 경기, 경제 지표에서 가장 후행 지표라고 하고 있는 고용 지표가 잘 버티고 있고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경기가 이걸로 인해서 다시 소비가 잘 되고 생산이 잘 되고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연체율과 관련해서 네.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어떤 출연자분은 그 지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두 개의 지표, 그러니까 네. 100대 은행, 네. 그러니까 상업은행의 미국의 네. 거기에서의 카드 연체율, 그러니까 혹은 부채 네, 네. 연체율 네. 이거하고 그 외의 은행들의 네. 부채율, 아.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네, 네. 좋지 않은 쪽에서의 그 연체율이 8%가 넘어가는. 맞습니다.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일어났던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위험하죠. 위험하고 아래가 터지면 네. 뭐다 흔들리니까. 그리고 소비 비중도 많은 분들이 고소득층이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비중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소비 효과도 좀 더 있거든요. 물론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력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차별화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저소득층의 소비가 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한다면 서비스업, 고용도 버티긴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금융위기 직전의 흐름인가라고 봤을 때 미국은 가계부채 비중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일시적인 충격 영향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그런 신용위기나 부채위기가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너무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연준이 12월 FMC에서 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라는 걸 너무 많이 보여줬죠. 24년 25년에 100bp씩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를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뭘 기대하느냐, 결국에는 금리 인하할 건데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서로 생각이 같아. 네. 뭐냐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뭐 지금은 우리 뭐 할 50bp니 거다. 세 번이니 얘기하지만 어쩌면 하다가 멈출 거다.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안 되는 그 이상 했다는 이 아래쪽에 터지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호재냐 악재냐로 봤을 때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일단, 악재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악재로 얼마나 안 좋으면. 악재로 되려면은 저는 그러면은 그게 터진 뒤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터진 뒤에 금리 인하를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려는 목적은
5% 이상의 그 기준금리는 연준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중립금리가 2.5%입니다. 결국엔 여기로 다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물가만 잡히면 어떤 방향이든 어떤 흐름이든 경기가 좋아지든 어떤 호황이 있든 간에 물가만 2%대로 들어가면 연준은 또 다른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이런 이슈나 리스크가 터져서 금리 인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터지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방어적인 금리 인하 통화정책을 가져갈지 사전적인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저는 현재의 연준 스탠스를 보여주고 12월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걸 본다면 자기들 스텝대로 간다.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면 일단 물가가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물가가 잡히는 시점이 언제냐 솔직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올해 2분기, 3분기 중에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기저유가 때문에 마이너스 20%, 30%예요. 여기에 주택 물가만 잡히면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한 번 다시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하겠죠. 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진짜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면서 전 이번 스텝에서는 그런 위기나 부채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빵 터져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문제군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조치라면 하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더 길게 본다면 다음 사이클에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부채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음 생각합니다. 사이클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번 24년, 25년까지 경기도 살아나고 금리도 인하하면서 증시도 굉장히 좋겠죠. 이런 국면이 없었으니까요, 역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수요가 다시금 올라갔을 때 물가가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쌓이고 네. 커졌을 때 네. 하긴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맞췄던 어디죠? 네. 인버스에 베팅했던 셀 쪽에 베팅했던 거기도 보면은 예상보다 자기 계산보다 한 2년인가 네. 늦게 터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2, 3년.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에서는 조금 한번 금리 인하가 남아있기 때문에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묶고 갈 수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괜찮겠죠.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하면 나빠라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뒷받침되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구간은 시장이 다 좋았습니다. 이번만 이례적으로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가 너무 폭등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충격을 준 것이지 과거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한번 묻고 지나갈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 소멸됐다라기보단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들어가고 미국 금리 인상이 경기를 훼손할 정도로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되게 된다면 다음 사이클에서요. 뭐 예를 들어 26년, 27년 이때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졌다 했을 때 경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됐을 때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특히 말씀하셨던 미국 쪽 소비도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게 유럽하고 일본이겠죠. 네. 통화 정책과 그리고 물가와 그렇죠. 그리고 경기 체력 부분도 있고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면은 한국 경기 왜 이렇게 안 좋냐, 특히 내수 경기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중에 변동금리 비중이 한국은 60%를 넘습니다. 그러니 이자 부담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특히 5년 고정금리로 하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순차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미국은 왜 괜찮냐? 미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대부분 30년 고정금리, 10년 고정금리라고 해서 10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채 위기를 안고 가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묻어놓고 갈 수 있겠고 이게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좀 다음 스텝에서는 좀 물가라든지 통화정책이라든지 금리 수준을 한 번 더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우리가 이제 조만간 네. 오늘 내일 이제 발표를 듣게 될 텐데 뭐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동안 말했던 것 금리 인상 얼마나 할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는 하지만
최근 물가에 대한 판단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물가에 대한 판단을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서비스업 경기가 괜찮고 양호한 상황에서 재화 수요가 좀 올라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하면 쉽게 안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또 일시적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네, 일시적인 거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파월 연준의장이 최근 재화 서비스 물가가 재화 물가가 올라오는 거는 일시적이다. 왜냐면은 전년대의 변화를 봤을 때 마이너스로 계속적으로 깊어지는 구간이라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 물가가 걱정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재화 쪽에서의 물가 부담도 좀 단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세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건 하부 쪽에 어떤 가계부채 문제, 네. 저소득층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은 그거 걱정보다는 이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세게 할 수 있다. 네. 이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파월 연준의장은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훼손을 주거나 아니면 큰 임팩트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12월 FMC 때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손 들고 스태그플레이션이면 당신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은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경기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도 저래도 물가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발언을 또 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없애버리고 자제를 할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2월 FMC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건 디스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